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더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자,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돌파하고 50%를 향해서 가는 시점은 대략 한 5월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는 41.5%를 나타냈습니다. 여당은 43.6%.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조사 방법에 따라서 자동응답 조사냐 아니면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30%대 후반, 40% 이런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40% 내외라는 것은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41.5%라는 지지율이 결코 낮은 지지율은 아니에요. 보수층,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층들은 결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대통령의 특단의 전략, 결국은 얼마만큼이나 안보 외교를 튼튼히 하느냐, 또 문제를 해결하느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개혁이거든요. 이 개혁을 얼마만큼이나 잘 실천하느냐. 그러면 어떤 지지층이 움직이냐면 결국은 중도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중도층이 움직이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보다도 적어도 5%, 많게는 10%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더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느냐. 자,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돌파하고 50%를 향해서 가는 시점은 대략 한 5월 정도로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집안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집안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고 또 계속 전당대회인데도 뭐가 이준석 이름도 나오고 나경원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 여하튼 이게 계속해서 흔들흔들한 거거든. 이렇게 되면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흔들흔들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기가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도 꺾였죠. 당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3월달을 지나고 잔인한 4월달을 지나서 5월이 되면 가족의 달이죠. 이때 또 이전의 정부들 여러분들이 그 달마다의 이런 데이터들을 추세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저로 5월달에는 가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성의 날 등등등 이걸 통해서 조금 훈훈한 이벤트들이 전개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돌파하고 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당도 이제 좀 추스러지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다시 도약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고 그러면 대체로 5월 정도 되면 40%대 중반을 돌파할 가능성이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 5월이 되면 딱 이제는 총선을 1년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다? 전열이 재정비된다. 또 하나 5월이라는 시점이 대체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가 검찰 수사가 좀 더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낙연 이건 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종합한 겁니다.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지지율에 달린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추정을 해보면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내려오겠죠. 그 내려온다라는 가정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발생할 수 있는 상상과 가정을 해볼 수 있는 또 이벤트는 뭐냐, 이슈는 뭐냐, 이낙연 전 총리의 기국이에요.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시끌벅적해지겠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의 데이터의 흐름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